36번 할 차례죠? 네, 30번. 보죠. 개혁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기립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계속 나오죠. 매수신청 보증금 얼마예요? 매수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찾았어요? 지금 틀린 거? 네. 다시 한번. 뭘로 고쳐야 돼요, 지금? 기일을 기한으로. 자, 기일은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내라. 그럼 이 기일이죠. 그럼 기한은 뭐예요? 4월 30일까지 내라. 이 기한이죠. 벌써 이거 시험 문제 한 몇 번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인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일단 먼저 이거 보죠. 배당 요구는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고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 기일 전까지 정합니다. 근데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일. 배당 요구의 종기일이 뭔지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라 라고 하면 그 종기 마지막 기일 있죠? 거기까지는 뭐하라? 배당 요구를 해라. 첫 매각 기일이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과 배당 요구 안 해도 될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 자, 배당 요구 일단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다?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하라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죠. 왜요? 등기된 권리자니까. 자, 그러면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왜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또 4번에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자, 보죠. 매수인은 자, 매수인 관계에서 매수인과 그 다음에 유치권자 있습니다. 유치권자.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자, 변제 청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떻게 돼요? 붙잡고 있을 권리만 있죠?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매수인 유치권자에게 자, 변제 책임이 있다 없다? 변제 책임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자, 붙잡고 있을 권리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유치권자가 돈을 줘야지만 얘를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변제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붙잡고 있을 권리만 있습니다. 돈 내놔라고 할 권리는 없고 뭐 어떤 권리만 있다? 붙잡고 있을 거 유치할 수 권리만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변제 책임, 돈 줘야지만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배당 요금 매각으로 소멸된다. 아까 비슷한 문제 나왔죠? 전세권은 뭐 하면 소멸된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 보죠. 자,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부동산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 중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자, 입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호가 경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일, 기간 이렇게 되고요. 자,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경매 신청하는데 기각하거나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당연히 항고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또 3번에 경매 개시 결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자, 요거는 아마 제가 기초 강의 때는 아마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자, A가 경매를 일단 신청해 가지고 A의 경매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등기 올라와 있죠? 이때 A 경매가 들어와 있을 때 B가 여기다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B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경매예요. 이중경매. 자, 그래서 얘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받아줘요. B의 경매 등기도 올라갑니다. C가 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C 거도 받아줘요. 자, 다 받아줍니다. 대신 진행은 누구 거고 하냐면 맨 앞에 거 A 거고 진행해요. 왜 이렇게 받아주냐면 만약에 A의 경매 부분이 취소되거나 취하될 수도 있죠. 취소나 취하가 될 수도 있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B 거 갖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경매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진행은 뭘로 한다? 맨 앞에 거가 진행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거고요. 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된다. 자, 여러분들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거나 아니면 또 채권자에게 경매와 관련된 사실이 통보되면 통지한다 그랬죠? 그럼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압류하는 거랬죠? 압류 채권자가 압류하는 거죠? 이 압류 채권자가 압류하는데 이때 압류 채권자가 누구였죠? 압류 채권자 경매 신청자를 압류 채권자라는 데 그랬죠? 그럼 압류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데 이게 경매가 취소돼 버려요. 아니면 취하돼 버려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그 압류가 풀어지겠죠? 효력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 인정 유가증을 공탁해야 된다. 항고 보증금이죠. 항고 보증금 얼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신청 보증금은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항고할 때 보증금 내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자, 그렇게 구분하고.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자,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24회 때는 일단 두 문제가 일단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경매 문제가 안 나오고. 근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면정대 대법원 규칙은 일단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언제 하느냐?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은 언제 한다? 자, 여러분 진짜 겸업에서 뭐 했었어요?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죠? 자, 14조에서 뭐 했었어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 특별하게 이 대법원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대법원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개업중개사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못하냐면 부칙은 못해요. 부칙은 못하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때 개업중개사가 대리 업무를 하면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는 판사하지 말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해설을 한번 보자. 금지행위가 다 일어났으니까. 자, 대리 업무, 이 대리 업무가 뭐예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이거부터 한번 또 풀어놔야죠.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낙찰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요걸 뭐라 한다? 매수 신청 대리라고 그러죠.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가지고 경매 장소에 가서
대신 낙찰받아 주는 거. 이게 이제 맨정 대리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보죠. 이중으로 맨정 대리인을 등록 신청하는 행위. 자, 일단은 이렇게 할 때, 경매 대리 업무를 할 때, 맨정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해줘야 돼요. 대법원 규칙에 의한. 이제 등록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중 등록. 자, 중개사법에도 이중 등록 안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중 등록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해석을 보면서 일단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자,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은 매수 신청하는 행위. 자, 이건 뭐냐면, 직접 매수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대리를 하는 행위가 뭐예요?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어떤 행위다? 다른 사람 것을 대신해서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위임받아가지고 낙찰받아주는 거죠.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낙찰받으러 가는데 물건이 괜찮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건 괜찮으면 예, 4명이로 낙찰받을 수 있죠. 그거를 금지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이 위임받은 물건을 4명이로 낙찰받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들은 둘 이상이 대리인을 해느니.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A로부터도 위임받고 그 다음에 B로부터도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둘한테 위임받아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쪼개가지고 갖다 줄 수는 없죠. 그럼 어차피 한 사람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위임받는다면 결국은 뭐만 챙기는 거야? 나중에 예, 수수료, 보수만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중대리라고 그래요. 이건 금지하고. 자, 그 다음에 명의대여하거나 그 다음에 또 등록증 대여. 자, 양도대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명의를 사용하는 거, 다른 거 명의 사용하는 행위 안 되고, 경매 입찰 방해. 경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이건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저 경매가 혹시 경매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이요. 경매 해보신 분, 낙찰 받아보신 분 한 분 안 계세요? 경매 강의하다 보니까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옛날에요 90년도 때까지는요, 90년도 초반까지는 경매가 거의 누구의 전유물이었냐면 조폭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기웃기웃거리죠. 그러면 슬쩍 불러요.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가야죠. 네, 옛날에 이런 조폭들의 완전 전유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이게 바로 경매 입찰 방해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임받아서 하면 사건 카드 써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허위이자거나 필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거 다다음 주에 진도 나갈 겁니다. 나갈 때 이제 한번 들어보고 나면 눈에 많이 익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일단 뭐 있다?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다른 경우 명의사용, 이중으로 등록하는 거 안 되죠. 5번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하는 행위, 요거는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자, 이건 금지 행위 아니라 아예 뭐다? 할 수 있는 행위. 자, 그러면 40번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맨정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사항, 맨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맨정 대리 위임받아서 할 수 없는 행위는. 자,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라고 규정하는데, 자, 일단 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자, 이건 원래 누구의 업무예요? 경매와 관련된 거 누구의 업무라고 그랬죠? 변호사 업무라고 그랬죠. 자, 변호사 업무인데 문제는 일부분을 끌고 왔어요. 개업공개사 할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자, 일단은 보증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증 반환하는 거. 보증 반환 신청하는 거. 반환 신청하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또 공유자에 대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있고, 자, 우선 매수 신고 있다면 차순위는 최고가는 차순위 떨어집니다. 차순위에 대한 뭐더 지위를 포기하는 걸 대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죠. 지금 요 네 가지는 매각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경매장소에 갑니다. 매각하는 날, 경매하는 날 가요. 일단 뭐 쓰죠? 입찰표 한 장 쓰죠. 거기다 뭐 내요? 돈 내죠. 입찰보증금. 이제 매수성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제공하죠. 자, 보증금 제공하고 입찰표 쓰는 거, 요걸 이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자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었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뭐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 신청할 수 있죠. 요거 신청 대행할 수 있고, 그것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보증금 그대로 반환받아서 나와야죠. 보증 반환 신청하는 거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네 가지는 이제 매각 기일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와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이건 한번 보죠. 여기에 지금 A, B, 그 다음에 C가 각각 이 부동산을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단독 처분이 가능하니까 A의 지분이 어떻게 된다? 경매로 들어올 수 있어요. A의 지분이 경매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지분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거를 B와 C에게 통지합니다. 당신 거기에 지분이 경매에 들어왔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매수 신고는 먼저 내가 사겠다는 신고죠. 근데 어떤 가격으로 하냐면, 이걸 내가 가격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겠다. 그러니까 얘가 써낸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얘한테 먼저 파는 거예요. 왜 얘한테 먼저 파냐면 얘가 뭐기 때문에 공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얘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우선 매수 신고 있다면 뭘로 떨어지냐면 차순위로 떨어지고요. 이때 차순위한테 뭐를?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어떤 가격으로 사겠다고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를 써는 가격으로. 그럼 이 B와 C한테 먼저 판다 그랬죠? 먼저 팔고 얘는 뭘로 떨어진다? 차순위. 얘가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얘는 차순위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나는 이거 살려고 한 거지 차순위를 기다리는 건 아니다. 난 못하겠다고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자, 그 포기까지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인 우선 매수 신고 있는데, 이제 부도임대주택. 여러분들 임대아파트 있죠? 요분이 임대아파트 있어요? 임대아파트? 여기 주공임대 뭐는 있죠? 왜? 없나요? 이분에는? 이쪽에는 대부분 주공임대이기 때문에 부도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 사설 임대아파트도 있어요. 저 대표적인 케이스가 왜 부영이라는 데서 왜 옛날에 임대사업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뭐 5동씩 쳐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임대아파트는요, 돈을 빌려가지고 칩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진 다음에 거기다 뭐 설정해놔요?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나서부터 임차인을 드려요. 그럼 앞에 저당권 설정하고 뒤에 임차인 드리면 이게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부도나죠? 부도나면 앞에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임차인들 다 날아가 버리죠. 보증 못 받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인에게, 여기에 있는 임차인에게 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하면 얘는 일로 떨어지고 얘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도임대주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고, 자, 이때 우선 매수 신고했으면 차순위 지위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요것까지를 대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행 못합니다. 나머지는 대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요까지만 너네들이 해라, 이렇게 딱 7가지만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40번에 보니까 뭐가 해당되잖아요. 매가 기일 변경 시점. 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가지죠. 7가지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매가 기일 변경 시점.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1번 보죠.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하는 규칙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을 이 자체를 할 수 없죠.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 가치 확인 설명사에 해당돼요. 답이 2번 틀렸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예요. 1월달에 제가 안 했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라. 자, 확인 설명사항이 있거든요. 확인 설명사항이 있는데 자, 표, 제, 경, 부 이거 4가지입니다. 표시 및 권리관계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또 제한사항 그 다음에 또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또 부담 인수해야 될 사항 인수해야 될 권리 부담 인수되는 거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표제 경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표시 및 권리관계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제한사항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4가지가 뭐 된다? 확인 설명한 사항. 자, 그래서 2번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뭐예요? 설명사항에 해당되죠. 자, 경제적 가치가 뭐예요? 이거 좀 한번 봐죠. 다른 거는 뭐 다 이해가 될 거야 아마. 경제적 가치가 뭐죠? 요거는 실거래가, 시가입니다. 시가. 경매는 뭘 기준으로 움직여요?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죠?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 써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물건이 시가는 얼마 정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만 내가 써낼 가격이 판단되겠죠? 이 경제적 가치는 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자, 개업공개서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대리 보수표와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보수 받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중개사법에도 왜 중개보수 설명사항에 해당되죠? 미리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라. 자, 직원이 출석하면 안 돼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법원 출석하지 못합니다. 누가 직접 하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하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음 받을 때 여기도 이제 업무 정지 나와요. 대리 등록하는 거니까 업무 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자,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없는 규정인데요. 업무 정지 받죠? 여러분들 혹시 업무 정지 같은 거 받았을 때 이렇게 뭐 우리 집은 업무 정지 받았으면 이거 표시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저기 많이 봤잖아요. 네, 미리 이렇게 문자에다 붙여놓죠.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핸드폰 장사하는데 상가 같은 데도 붙여놓은 데 있어요. 우리 집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일부러 못하도록 업무정지 받았거나 영업정지 받았을 때 못하도록. 그 다음에 핸드폰 왜 옛날에 왜 단합해가지고 영업정지 받았죠? 이만큼 붙여놓죠. 왜? 이제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게 팔지 못하고 뭐 기종 변경 이런 것만 일단 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41번 문제 보죠.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는 규칙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생소할 거야 아마. 자, 일단 등록 취소되면, 자, 요거는 이제 중개사법 같아요. 결격 사유 부분인데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 3년입니다. 일단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 몇 년이다? 3년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면요. 이게 규정상 좀 웃긴 거지만 중개업을 폐업 신고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대리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면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폐업 신고하면 어차피 대리업 못하죠. 그러니까 대리업을 취소시켜요. 그러니까 중개업 폐업 신고하면 대리 등록 뭐 한다? 취소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폐업한 걸로 취소된 거죠. 내가 잘못해서 취소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격서 3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이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서 매수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금쟁에서 봤죠? 금쟁이에 있던 거. 자, 여러분들 39페이지에 그 해설 부분에 니은 부분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이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 금쟁이도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위임받았죠? 위임받은 사건을 내 명의로 낙찰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에는 중개인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인장을 매수청 대리 업무하면서도 사용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등록 인장을 뭐하라? 사용하라. 이 등록 인장은 어느 법에 의한 등록 인장이에요? 어느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인장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여기에 법적 서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 카드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사건 위임받으면요, 사건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또 보수 영수증, 보수와 관련된 영수증. 영수증도 법정 서식이 있어요. 중개사법엔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자, 사건 카드하고 확인 설명서, 보수 영수증, 요게 등록 인장,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될 사항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자, 소속공개사는 매수청 대리 등록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대리 업무 할 수 없다 그랬죠. 누구만 등록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 다음에 또, 자, 매수청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법원 휘장 사용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자, 원래 법원이라는 명칭과 휘장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법원 행정 처장이 어떻게 한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지역에는 몰라가지고, 다른 지역은 몰라서 파주에 가면 혹시 파주에 여러분들 아시는 법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주 가면 법원면이라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법원이라는 명칭 쓰죠. 거기에는 법원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있겠죠. 지역이니까. 예, 그럴 때는 법원이라는 명칭 써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법원이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법원 행정을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일단 법원의 명칭을 써도 된다라는 분이에요. 지역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매수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등록할 수 있다. 누구만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 이번에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대리를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누구만 직접 가라 그랬어요? 중개보조원 소속공개사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누구만 직접 가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직접 가라 그랬습니다.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대리 등록해야 된다. 3번
맞는 내용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법인은 항상 기준이 뭐예요? 주된 사무소. 여기서도 계속 주된 사무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맨청 대리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맨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 묻는 겁니다.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대리권의 범위 해당되든가요? 자, 잠깐 보죠. 이 7가지. 이 7가지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죠. 보정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신고, 보증 반환, 그 다음 뭐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신고,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신고, 차순위 지포기 우선 매신고 했을 때 이 7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자,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 여기 7가지 들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으로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등록증 사본.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위임받게 되면 위임했다는 증명서류 첨부해줘야죠. 자, 이때 위임장과 대리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데 한 번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대리행위 때마다 대리권 증명 필요 없다. 대리행위 때마다 이런 위임장은 다 각각 제출해줘야 돼요. 한 번 제출하면 끝이 아니라 대리행위 때마다 뭐 한다? 각각 제출하라. 자, 그 다음에 43 마지막이네요. 자, 갑은 맨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수의 지급수익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자, 요거 여기도 보수의 지급 시기가 있는데요. 지급 시기는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받을 시기는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중개사법이 있었죠. 자, 거래대금 지급,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잔금 지급 시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기한일까지. 기한일에 대금이 다 지급되겠죠? 그래서 기한일까지 한다. 그 다음에, 자, 을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죠. 자, 민사집행 때는 차순위 매수인고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인고 대리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대리권의 범위에 뭐 있었어요? 차순위 매수인고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리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원에 보기순고에서 게시해야 된다. 중개사법과 같아요. 여기도 등록증이거든요. 등록증 걸어둬야 돼요.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지법원장은 을의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는요, 취소가 아니고 뭐냐면 업무정지예요. 휴업했을 경우는 문 닫았다고 해서 휴업했다고 해서 취소하면 안 되겠죠. 업무정지. 자, 그리고 을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사건 카드의 중개에 하위해서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한번 사건 카드 등록 인장 사용하는 거 있었고요. 자, 요까지 한번 다 끝납니다. 맨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받은 게 다다음 주에 가면 요 파트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많이 조금 익숙해진 문장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